북한 지역에서 발굴된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가 휴전 이후 62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공항에서 진행된 봉황 행사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장관, 김상기 육군참모총장,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미래를 여는 청소년 학회와 청소년 문화공동체 10대 지기는 청소년 건전 인터넷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 발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최근 3년간 신호위반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출근 시간대 신호위반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형 놀이동산, 대형마트 등 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 발생 시 조기에 발견해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하는 미아찾기 우수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이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이프뉴스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2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4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했습니다. 아동여성 종합대책이 추진된 지난 4년간 제도 개선, 피해자 보호 및 지역사회를 통한 예방 확대 등의 많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성폭력 가해자 법정형 대폭 상향,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및 우편고지, 전자발찌 제도 도입 등의 처벌을 강화하고 13세 미만 여아와 장애 여성 대상 강간죄 공소시효 폐지 등 제도 개선 분야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아동안전지킴이집 등 지역사회 안전기반 마련에도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자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를 대폭 강화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고지함으로써 성범죄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동 성폭력 전담 치료기관인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가 한 번의 방문으로 상담, 수사, 의료, 법률 지원 등 모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전국의 31개소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사 분석 전문가를 통합지원센터에 배치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관련해 117 신고 전화가 폭증하고 있어 지역별로 117 학교폭력 신고 전화와 성폭력 피해 지원시설 간 정보를 교환해 117로 신고한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도출된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매 분기별 개최되는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을 통해 각 부처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김금래 장관은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4년간 많은 제도적 개선이 있었다면서 새로 도입된 제도들을 내실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지역에서 발굴된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가 휴전 이후 62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북한 지역 국군 전사자 유해를 국내로 봉안한 것은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처음이며 서울공항에서 진행된 봉안 행사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장관, 김상기 육군참모총장,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봉안된 국군 전사자 유해는 6.25 전쟁 당시 미군에 배속됐던 카투사로 미 합동전쟁 포로 실종자 사령부가 북한 지역에서 발굴해 아시아인종으로 확인한 유해를 대상으로 우리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미 JPAC와 합동 감식을 통해 국군 전사자로 최종 확인했습니다. 유해 12구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2구로 미 7사단 15전차 대대 소속 고 김영수 일병과 같은 사단 소속 고 이갑수 일병이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10구의 유해는 앞으로 기록과 분석, 정밀 감식 및 DNA 검사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북한 지역 국군 전사자 유해 국내 봉환과 관련해 국방부는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국가가 책임진다는 국가의지를 실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수호를 위해 함께 싸운 한국 전사자 유해를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본국으로 봉환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북한 지역과 비무장지대 내 미발굴 유해는 약 3만에서 4만여구로 추정되고 있다며 남북 공동 발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사전 대비는 충분히 되어 있으나 북한의 계속된 군사도발과 군사적 긴장 조성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최근 미국 측의 유해 발굴마저도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소년 학회와 청소년 문화 공동체 10대지기는 지난 24일 청소년 건전 인터넷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 발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의 건전 인터넷 게임 문화 조성에 대한 인식 조사와 청소년 건전 인터넷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현재 심야 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 중 셧다운제를 알고 난 후 스스로 인터넷 게임을 중단, 셧다운제로 인해 시스템상으로 인터넷 게임이 제공되지 않음 등 셧다운제로 인한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학부모의 76%는 셧다운제가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높은 기대를 보였으며 교사의 67.5%, 청소년의 61.8%는 셧다운제의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과다 이용과 상담 치료 여부에 대한 본인 주변의 47.7%가 인터넷 게임 과다 이용 중인 친구가 있으며 5.5%가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교사나 학부모로부터 인터넷 게임 이용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를 받은 경험은 24%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청소년 인터넷 게임 과다 이용에 대한 심각성 평가에서도 학부모는 51%만이 심각성을 나타내는 등 청소년의 건전 게임 이용을 위한 가정 내 학부모의 인식 및 지도가 보다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셧다운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학부모는 본인 인증 제도의 강화가 가장 필요하고 교사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모바일 게임에 대한 추가적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의 제도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학부모와 교사는 게임 제공 제한 대상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시행 중인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대응 정책 중 건전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는 인터넷 중독에 대한 전문 상담 실시, 청소년은 건전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로 응답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최근 3년간 신호위반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최근 3년간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78,049건이 발생해 1,220명이 사망하고 13만 55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별로는 10월에 7,09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절별로는 가을철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요일별로는 토요일과 금요일에 각각 12,034건, 11,8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간대별로는 저녁 시간대인 오후 8시에서 10시 사이에 8,988건으로 가장 많고 퇴근 시간대 신호위반 교통사고가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차대차 사고가 66,859건이 발생했고 가해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53,336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가해 운전자 연령층별로는 40대와 50대가 각각 19,391건, 15,865건 순으로 중장년층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 종류별로는 특별광역시도, 시군도, 일반국도에서 각각 37,274건, 29,982건, 13,908건 순으로 나타났고 도로 형태별로는 교차로 내에서 56,436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습니다. 운전자의 신호 준수는 차량의 흐름을 질서 있게 유지하고 교통처리 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 사고의 사례를 보면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빨리 가려고 신호를 위반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신호위반 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자발적인 신호 준수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는 여러 방향의 차량이 만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신호를 준수하고 무신호 교차로에서는 서행 및 양보 운전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교차로 통과 시 신호체계가 변화되는 상황에서는 자기 신호라고 해도 신호 위반이나 앞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도로에서 차를 운전할 때에는 신호 준수 등 교통법규 준수를 통한 안전운전 습관이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은 물론 사고 예방의 지름길이라며 안전운전을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형 놀이동산, 대형마트 등 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 발생 시 조기에 발견해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하는 미아찾기 우수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이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011년 우리나라 14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의 실종 발생 건수는 18,802건에 이르고 그중 14세 미만 아동은 11,42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99.5%인 11,364건은 아동을 찾은 반면 약 0.5%인 61건은 여전히 실종 아동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7,377건이 발생해 7,291건이 보호자에게 인계되었고 86건은 여전히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실종의 경우 사후에도 찾는 대책이 중요하지만 미아 발생 초기 10분의 대처가 장기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는 중요한 관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는 영업상의 원칙을 우선함에 따라 적극적 초기 대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실종아동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 및 예방교육과 실종아동 가족지원 사업을 실시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유괴 경보 및 실종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바도 있으나 경찰 신고 이전의 초기 미아 발생 단계에서 각 시설의 적극적 미아 찾기를 강제화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민간기업의 적극적 미아 찾기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 등 입법화를 추진하고 이에 앞서 일부 대형마트에서 운영 중인 코드 아담 제도를 우수 미아 찾기 프로그램으로 선정해 민간기업에서 자발적으로 미아 찾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민간기업의 미아 찾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맞고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한 코드 아담 제도 표준 운영 모델을 연내 개발해 놀이동산, 공원, 백화점, 할인마트, 유원지 등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하절기를 맞아 폭염 건강피해 발생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응급의료기관 기반 폭염피해 표본 감시 체계를 구축 가동하는 한편 국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9대 건강수칙을 발표했습니다. 폭염피해 표본 감시 체계는 전국 458개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폭염 노출로 응급실에 내원한 온열 질환자 응급진료 사례를 온라인 집계하는 방식으로서 이번 표본 감시를 통해 집계된 피해 사례를 가지고 발생 추세 등을 파악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대다수가 일시적으로 탈수나 근육경련, 실신 등의 경미한 신체 증상을 보이지만 체온 조절이 안 되는 중증의 열사병 증상을 보이거나 폭염에 취약한 노인과 만성질환자 경우에는 응급진료가 필요하므로 응급실을 통해 이 같은 응급진료 사례를 수집함으로써 폭염 피해를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의 당 섭취량이 최근 3년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량이 밥과 반찬 등 주식을 통한 당 섭취량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분석돼 식생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최근 3년간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외식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 우리 국민의 당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당 섭취량은 61.4g으로 2008년 49.9g에 비해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2010년 남성이 여성보다 당 섭취량이 8%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당 섭취량이 가공식품과 주식으로부터 각각 4.9g, 3g의 당을 더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민 당 섭취량에 가장 크게 기여한 가공식품은 커피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음료류, 과자류, 빵류, 탄산음료, 가공우유 등 유제품 등의 순이었습니다. 커피의 경우는 만 12세부터 섭취량이 증가해 만 30세에서 49세에는 가공식품 당 섭취량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10년 우리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당 섭취량 권고량의 59%에서 87%로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당 섭취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증가 추세로는 당 섭취량이 높은 연령대인 만 12세에서 49세의 경우 5년 내에 WHO 권고량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는 6월부터 자퇴 등으로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 수를 줄이기 위해 학업 중단 숙려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업 중단 숙려제는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위센터,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등의 외부 전문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6월 학업 중단율이 높은 고등학생부터 우선적으로 실시되는 숙려제도는 청소년기에 신중한 고민 없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숙려기간 중 출석을 인정하는 등 숙려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수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수집해온 독도와 한국해를 표기한 동서양의 고지도 중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원본 49점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했습니다. 동해 또는 일본해로 불리는 한국의 동쪽 바다는 본래 한국해였으니 일본과 서양의 고지도를 통해 다시 한번 명확해졌는데요. CFM 포커스에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이제 일본의 단독 표기를 제지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연구, 그다음에 국제사회 자료 수집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수집했던 그런 중요한 그 자료 몇 점을 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그 일본도 그 일본해가 아니라 조선해가 썼다라고 하는 조선 신정 만국 전도, 에도마부가 그 사용했던 지도인데요. 뭐 그런 지도들을 이제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본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제사회에 쓰기 시작한 때는 뭐 1929년도인데요. IHO에서 이제 바다와 해양의 경계라고 하는 그 수로지를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 일본이 그 대표권자로 이제 참석을 해서 동해가 아닌 그 일본해로 수록이 되면서부터 이제 전 세계에 일본해로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 1차 수로 회의에 우리가 당사국으로 참여했다면 뭐 이런 문제는 없었겠지만 그 불행히도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일제 강점기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뭐 당사자로 참여를 하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또 한번 열렸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동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시기는 1992년도입니다. 유엔 가입 이후에 유엔 지명 표준화 회의에 이 동해 표기를 이제 주장하게 되는데요. 일본해가 아닌 이 동해 표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 동해 단독 표기가 아니라 동해 일본에 병기하자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우리 정부는 이제 국제사회에 알리기 시작했고, 그 나름대로 성과를 얻고 있지만 이 동해 일본의 병기가 과연 옳은 것인지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평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